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만 오늘도 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자산으로서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던 건데 FOMC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꽤 많은 분들이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오후 2시에 발표됐으면 확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낙폭을 좀 좁히면서 또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가 약간 좁혀진 건 사실이죠. 다우하고 나스닥이 장중에 한 1.7%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낙폭을 줄이면서 일단 지수가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FMC 회의가 지난달 4월 27일, 28일 날 있었는데 그때 회의 내용 중에서 테이퍼링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도 경기 과열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댈러스 연은 총재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은 총재들 중에서도 일부 총재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경기 과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경기 과열이 시장에 미치게 되면 결국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회수할 시기가 순서적으로 본다면 채권 매입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시장은 경기 과열이냐 아니냐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뭐냐면 경기 과열이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경기 과열이었을 경우에 연은에서 항상 총재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시장에 정확하게 실체적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영향을 결국 주식시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호재가 없는데 가장 우려됐던 인플레이션이 계속 시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만 봐도 일단 인플레이션이 되든 안 되든 시장의 화두가 됐다는 그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투자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계속 필요한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조심해라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아마 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이 아래 꼬리를 메워주냐 윗 몸통을 메워주냐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아래 꼬리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목요일 또 금요일 이틀간 거래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이번 주에 얘기해놨던 것처럼 아래꼬리냐 위쪽 몸통이냐 이게 싸움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결국 지금 아래꼬리 쪽으로 시장이 기울고 있는 것이 현재 다우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나스닥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이것도 똑같죠. 아래꼬리가. 근데 이제 이 기술주들 하락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기술주 영향을 받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아래꼬리보다는 나스닥은 이게 쌍봉이냐 아니냐를 확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쌍봉이 아니라면 빠른 시간 안에 이 윗 뭉치를 돌파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쌍봉으로 인정이 될 거라면 요 뭉치를 깨트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 지금 시장은 내려왔지만 아직 깨지 못했기 때문에 기로에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나스닥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5주선이 60주선을, 20주선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상으로 본다면 약 3주 정도? 길게 맥스 3주, 짧게 2주 정도면 위쪽으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결정을 주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래로 갈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저는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비트코인이 왜 의미가 없냐.
주식 투자는 그 주식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있어요.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거고 어떤 이익을 가져올 거고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과거 튤립처럼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오르고 수요자가 적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상품 하나가 있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투자처로서는 이 주식과는 완전히 상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비트코인을 투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중에서 가장 핫했던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비트코인이 뭐 순식간에 8천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은 오늘 새벽에는 뭐 거의 4천만 원대 초중반까지 밀려버렸다가 지금 다시 4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걸린 시간이 딱 한 달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죠. SNS에서 뭐 도치코인은 뭐 사기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게 뭐 시장을 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뭐 스탑코인이라 그래서 스탑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뭐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까지 나오죠. 거기에 테슬라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자, 그 얘기는 시장 투심이 흔들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흔들렸다? 그럼 그 비트코인의 투자가들이 전부 시장에서 주식으로 돌아올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동성이 약한 시장에 오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옵션 하던 사람이 선물 가면 되게 힘듭니다. 옵션 하던 주식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비트코인 하던 투자가들이 갑자기 주식시장에 와서 다시 주식으로 올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가 될 거다. 문제는 뭐냐면 그 투심이 깨지면서 투자가들이 시장의 회의를 느낄 수 있고 그 회의가 느끼면 주식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요즘 수급에서 오늘은 그 기관이 팔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주가가 올랐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데 요 장대 양봉 4개가 요 기관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이 여기서 다 팔았고 다시 여기서 또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 9,600억을 사요. 근데 이걸 이제 수급을 한번 제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급을 오시면 외국인들은 이건가요? 아, 예. 기관들은 여기 9,700억을 화요일 날 매수를 했고 오늘은 팔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요. 근데 기관들이 요 밑으로 가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계속 산 게 4일 동안 산 게 있어요. 그럼 기관들이 이 시장을 사고 있는데 그럼 기관화 장세가 연출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기관화가 장세가 되려면 국내 시장에 우리가 모르는 메리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SCI에 선진국지사 편입이 된다든가 해서 선진국 편입되면서 이제 자본 배정이 되잖아요. 뭐 16조에서 뭐 61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던 공매도 금지가 뭐 연장되다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기관들이 사는 이유는 결국 단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누르잖아요.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종목 못 올리니까 그 돈은 삼성전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종목을 많이 땡겨서 이익을 보고 거기서 또 팔고 나가고 이게 반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한 목적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모습이 아닐까. 특히 금융투자업자들이 그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시장을 정말 끌고 가는 목적이라 그러면 사실 오늘은 팔면 안 되죠. 오히려 오늘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밀려버리면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종목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은 두 번째 치고 종목 변동성에 다가가는 기관의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 저도 사실 어저께 쉬면서 계속 뉴스 찾았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 한번 볼게요. 기술시장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달의 캔들이 지금 여기서 윗꼬리만 지금 5개월째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윗꼬리 굉장히 있고 두 번째도 윗꼬리. 대신에 좋은 긍정적 마인드로 본다 그러면 윗꼬리 부분을 메워줬구나 라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추세선을 계속 못 넘어가지 못했고 윗꼬리가 계속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하락 압력이 엄청 강하다는 현재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월봉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변곡이 주로 올 거라면 5월선 터치가 있을 거예요. 5월선 값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월선 값은 지금 3070입니다. 그러니까 3070을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이번에 고점에서 3240을 돌파할 거냐 이 싸움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밀렸다는 건 투심이 깨졌다고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고 주식시장 위험자산에도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쪽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은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